2013년에 전직 하와 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비밀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접근했던 기밀 문서들 중에는 우주 저편이 아닌 바로 우리 발밑 깊은 곳에 존재하는 어떤 문명에 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왜 지구 깊숙한 곳을 향한 모든 시추 작업들이 기이한 사고를 겪으며 중단되어야 했을까요? 1970년 ESS-7 위성이 촬영한 사진에는 왜 북극 한가운데 완벽하게 둥근 거대한 구멍이 포착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리처드 버드 제독의 비밀 일지에 기록된 아가르타 문명과의 조우, 깊이 15km에 달하는 콜라 초심도 시추공에서 포착된 섬뜩한 소리들, 그리고 590층 높이의 건물들이 존재한다는 지하 세계에 대한 증언까지. 심지어 아이작 뉴턴과 영국 왕립 천문학자였던 에드먼드 헨리조차 지구 공동설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과학이고 어디서부터가 음모론일까요? 우리와 함께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시죠. 과연 우리는 속이 빈 행성 위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전직 미국 정보기관이 요원의 충격적인 폭로.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전직 계약직 기술 요원이자 중앙정보국 CIA의 전직 정규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최고 기밀들을 유출했으며 언론의 시민 감시 프로그램과 수많은 극비 문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럽의 정부 기관들은 스노든을 반역자로 규정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비밀들을 용기 있게 폭로한 영웅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개한 정보 중에는 외계 생명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노든은 캐의 데이터베이스에 심해 초음파 위치 추적 이미지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극도로 높은 보안 수준 때문에 과학자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으며 어떠한 보안 보장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샤이의 일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인류보다 지능이 뛰어난 문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계 생명체와 우주의 생명을 찾아 헤매는 동안 또 다른 문명은 수백만 년 동안 지구 내부에서 군림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그들은 지구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기술 수준은 극도로 발전되어 있으며 지표면의 인류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들의 생각의 인류는 매우 열등하고 조종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 세계에 개입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구 내부 깊숙한 곳을 시추하여 광물을 채굴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기이하고 끔찍한 장애물에 부딪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군 관계자들 역시 소형 인간형 존재들에 대해 언급하며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구 공동설에 관한 증거들. 사건의 발단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 환경과학서비스국 ESA, 이 ESS-7 위성으로 촬영한 북극의 거대한 구멍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공개되자마자 오랜 기간 지속될 대규모 논쟁이 촉발되었고 지구 공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은 북극에 나타난 완벽하게 둥근 구멍이 수세기 동안 지하 깊은 곳에 존재해온 비밀 세계로 통하는 입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부터 여러 문화권의 민속, 신화, 전설 속에서 지구 내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하 세계는 상당히 보편적인 개념으로 등장해왔습니다. 실제로 고대 문헌들에서도 지하 도시에 대한 언급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경에서는 죄 많은 영혼들이 머무르는 어둡고 괴기스러운 세계, 즉 명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담에서 동굴들은 흔히 공포스러운 지옥으로 가는 입구이거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 문명이 존재하는 지구 내부의 비밀 통로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한 잡지의 편집자이자 연구자였던 레이먼드 버나드는 나사의 사진들이 지구 공동설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이제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선진 문명의 실체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버드 제독의 탐험.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리처드 버드 제독의 북극 탐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개인 일지의 이 탐험가는 북극의 혹한 지대에서 자신이 지휘하던 미국, 영국, 호주 군인 4,000명으로 구성된 탐험대가 기묘한 생명체들의 출현을 직접 목격했으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대륙 연구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고 기록했습니다. 1947년 하이점프 작전, 아퍼레이션 하이점프, 탐험 중 리처드 버드 제독은 북극을 통해 지구 내부로 향하는 탐험을 이끌었습니다. 버드는 그곳에서 기이한 기지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이전까지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동물들 중에는 매머드와 유사한 생명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버드는 자신의 일지에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한 계곡과 그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을 보았을 때의 믿기 힘든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북극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세계여야 했습니다. 버드는 또한 거대한 비행원반 기지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초자연적인 힘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생명체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들은 버드에게 지하 세계가 아가르타, 에이가어서 라고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까지는 외부 세계의 사람들과 접촉할 의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류가 보유한 무기가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은 그들은 군사 강대국들과 교류하기 위해 비행 수단들을 보냈지만 많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해, 버드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과 보고서를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최고보안부서와 의료팀의 조사를 받았으며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명령에 따랐지만 일지에는 북극의 그 지역과 기지가 거대한 미스터리라고 계속 기록했습니다. 1965년 12월 24일, 버드의 일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지구 내부 탐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구 공동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논거. 지구 공동설에 대한 반박 의견들과 더불어 결국 저명한 천문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이 이론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견해는 18세기 영국 왕립 천문학자였던 저명한 과학자 에드먼드 헨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헨리 해성을 발견한 공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구가 실제로 속이 비어 있으며 내부에 용암으로 가득 찬 핵을 중심으로 세 개의 동심구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 핵은 내부의 태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조차 이 가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공동설을 지지한 또 다른 과학자는 18세기의 수학 천재 레오나르트 오일러였습니다. 그는 지구가 속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 끝에 각각 대응하는 2개의 거대한 구멍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바로 나사가 공개한 2개의 거대한 구멍 이미지와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들. 지구 내부 문명의 존재에 대한 검증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1965년 소련은 북극권 동북부의 콜라 반도에서 콜라 초심도 시추공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하 15km 깊이까지 시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현대적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지하에서 발생하는 음향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청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 진동 외에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음향 증폭 장치의 도움으로 콜라 시추공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소음,
즉 인간과 동물의 목소리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저주파 음파에 대한 연구도 지하 음향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지하 450km에서 500km 사이의 깊이에서 지각층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신호파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마치 무언가가 신호가 과학자들의 귀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신된 것은 의미 없는 잡음뿐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큰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사람들은 북극 지역에서 기이한 빛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 공동설 지지자들로 하여금 내부에 태양이 존재한다는 추측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극지의 유령, 더 팬텀 오브 더 폴즈의 저자 윌리엄 리드가 있는데 내부에 빛을 발하는 작은 태양과 대기가 존재하며 이것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외부로 방출되는 기체가 극광 현상을 일으킨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증거들. 오늘날 지구 내부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상당한 양의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지구는 실제로 속이 비어 있으며 내부로 통하는 극점이 있고 그것이 바로 북극의 거대한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과학자들은 제3제국 시대의 지도를 발견했는데 이 지도에는 독일 잠수함 함대가 신비로운 지하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밀 통로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양반구와 비밀 왕국을 완벽하게 나타낸 지도도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독일 잠수함 U-209의 승무원이었던 카를 데니츠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도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잠수함 승무원들이 지구 내부 깊숙한 곳까지 진입했으며 돌아올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가장 우수한 잠수함들도 최적의 조건에서 250m 깊이까지만 잠수할 수 있었고 항해 거리는 약 600에서 1900km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에서 남극 대륙까지의 최단 거리는 이 항해 거리의 2배에 달하며 게다가 광범위한 빙하지대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독일 잠수함이 그러한 여정을 완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물론 독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욱 진보된 잠수함을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부 세계에 대한 묘사. 특별한 능력을 지닌 한 인물이 지구 중심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구 내부 세계에 도달했을 때 측정을 해보니 직선거리로 지구 중심까지는 약 220km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세계란 말인가? 지구 중심부는 뜨겁게 녹은 용암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용암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구는 속이 비어 있었고 용암은 지구 중심부 세계의 외곽에 위치한 약 200km 범위 내에만 존재했습니다. 용암은 지구 중심부까지 흘러들어가지 않았으며 만약 그랬다면 지구 중심부 세계의 찬란한 문명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곳의 문명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고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지구 중심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먼저 특별한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특별하다는 것인가? 바로 지구 중심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찾아가 그것의 최고층이 몇 층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참을 탐색한 결과 내부는 무척 광대했습니다. 그 건물은 590층이 넘었고 높이는 1900m를 초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구 내부에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전에 저는 지구 중심부에서 온 파충류 인간에 관한 외국의 기밀 문서를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 함대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지구 중심부 세계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 중심부의 인류는 우리 인류만큼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지구 중심부에서는 전쟁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국가들은 개별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중국의 황인종과 유사했으며 인구는 약 15억 명 정도였습니다. 지구 중심부 전체 인구는 약 100억 명을 넘는데 이는 지표면의 인류 인구보다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지구 중심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지표면의 우리와 유사하며 중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습니다. 문명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구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억 명의 인구가 하나의 큰 집단을 이룰 수 있으며 구역 구분은 단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구 중심부의 사람들은 지표면으로 자주 올라올 수 있으며 빈번하게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며 키도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사람이 지구 중심부 출신인지 아닌지를 실제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지구 중심부에 갈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지구 중심부를 드나드는 것이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지구 중심부와 지표면 사이에 연결 통로가 있을까요? 수많은 통로가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어 지표면에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설령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것은 여전히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신비로운 수수께끼입니다. 현재 과학이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 중심부의 사람들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저희의 추측으로는 어떤 특별한 연구 조직이 이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만 단지 전 세계에 공개할 수 없을 뿐입니다. 분명히 발견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구가 속이 비어 있고 북극과 남극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지구 내부의 매우 선진화된 비밀 문명에 대한 개념은 수세기에 걸쳐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미스터리는 우리가 양극 지역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통하는 통로를 발견하게 될 때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년간 비밀리에 존재해온 사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구 공동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